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석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참 저희 이제 오프닝 때 얘기도 했지만 네. 미국은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또 따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시각 증시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앞서 포문을 열었잖아요. 네.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가계부채 1,800조 2분기 사상 네. 최대치다. 뭐 이런 뉴스들 또 보도됐었고, 네. 앵커님께서 앞서서도 말씀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이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도 사실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다뤘었잖아요. 네, 어제도 그래서 또 다뤘고. 네,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을 한 상태에서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희망을 네.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지금 지수가 조금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코스피가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죠. 오늘은 네. 0.7%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천선을 좀 지지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오늘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그 한국은행은 네. 선진 중앙은행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뭐 블룸버그, CNBC, 월스트리트저널 다 센트럴뱅크 즉 선진국 중앙은행 중엔 최초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걸로 막 기사가 도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25bp를 올렸지만 아까 11시 반부터 시작된 이주열 총재의 뉘앙스를 보면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다. 즉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라기보다는 여전히 완화적이고 경기 부양적이기 때문에 좀 더 올리겠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네. 어저께 저희들이 좀 토론하는 바로는 그렇다면 또 10월에 무조건 또 올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사실 금리 인상을 우리가 맞아 버렸잖아요. 네. 맞아 버렸다고는 맞이했다라고 좀 맞이했다. 네.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또 10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께서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사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금리 인상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빅2라고 하죠. 빅2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 수단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좀 선택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동결로 가고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음번 회의가 10월이거든요. 네. 10월 달에 했을 때가 이때 이제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때가 이러면 이제 50bp 두 번 정도를 한 번에 그냥 인상할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10월 달은 더 충격이 더 컸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이 순간을 저는 그냥 즐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즐긴다고요? 네. 근데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기준금리라는 건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순차적으로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빌리는 차익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도 뉴스만 보면은 대출 갑자기 끊어버렸네. 네. 이거 어떻게 소위 말해서 롤오버 만기를 좀 이월하는 그것들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렸다. 그리고 이제 기타 대출 중에 보시면 신용대출인데 IPO 즉 공모주 청약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상반기 내내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버텼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여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파급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이 약해지면 외국인도 안 받쳐줄 텐데 이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심리적 우려감이 굉장히 사실 크다고 좀 볼 수가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게 바로 코피스 금리겠죠. 코픽스. 네. 코피스 금리가 이제 주택담보 관련된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뀌니까 바로 금리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 앵커님도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금리 인상했을 때 원달러 환율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160 여기에서는 이제 1162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장 시작하고 1166원 정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조금씩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금리 인상이 발표됐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올라가면서 지금 1,170원 정도로 상회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원화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뭔가 평가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제 18개월, 15개월 말인가요? 예, 금리 예. 인상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연말과 이제 내년까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제 금리 예. 인상 한 번 더 할 거고 그럼 뭐 내년에도 뭐 추가적인 상황들이 좀 발생하면 금리 또 인상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조금은 코스피로 좀 따지면은 그 2013년도, 14년도 네. 그때 당시 이제 박스피라고 불렸던 그 5년 반 정도의 기간으로 추정되는데 그 기간으로 다시 회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어쨌든 포워드 EPS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아직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근데 그런 이 이익치 대비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 당연히 회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좀 맞추기로 봤을 때는 조금은 저는 좀 우려감은 박스피. 예, 근데 이 박스피가 좀 길게 갈 거냐, 과연 이게 뭐 1년 정도 갈 거냐, 아니면은 뭐 2년, 3년까지 뭐 2013년, 14년 사례처럼 5년 정도 이상 유지될 거냐,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해석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달릴 수가 있어요. 네. 경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금리 올린 거잖아. 네. 그러면 예전에 금리 차트를 그려보면 주가하고 같이 가는 방향이었잖아.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철저히 비용적인 측면이 가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스피의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는 합니다. 아까 이제 매니저분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보였던 시가총액 종목의 상위를 보시면 철저히 고평가 내지는 밸류에이션 좀 비싼 기업들은 오늘 좀 낙폭이 조금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카카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같은 소위 말해서 PER 좀 비싼 주가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높아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금리가 올라갔다는 그 자체에 왜 이렇게 호들갑스럽냐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방향하고는 달리 어떤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하반기 내내 어쩌면 좀 빠졌을 때 사고 그리고 올라갈 때 조금은 팔아야 되는 박스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금리 얘기가 좀 초반에 좀 길었습니다. 네. 워낙 중요하다는 이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WS 리프레시 할 텐데 바로 옆에 또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방송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오늘 저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우, 빨리 소환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저희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낄끼빠빠는 해야죠. 네. 자 이제 금리 얘기는 여기서 조금은 좀 접어두고요. 네. 오늘 좀 약간 의아했어요. 뭐냐하면 첫 번째 이제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는 얘기인데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그러니까 오늘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놀랐을 겁니다. NC 소프트가 이렇게까지 빠졌어야 되나? 오늘 맞죠. 자정인가요? 아마 신작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는 그 신작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일단 지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네네네. 네, 블랙 앤 소울 이제 2 이제 2편이 나왔는데 네. 이제 사전 예약률이 굉장히 좀 많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사실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퍼블리싱했던 오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사전 예약이 좋았고 네, 그 분위기를 계속 잘 이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톤을 이어서 이제 NC 소프트도 사실은 그 전부터는 사실 논란이 좀 많았던 게 이제 B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거냐,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 환경에서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유저들한테 어떤 식으로 호응을 얻을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회사 자체가 수입원이 대부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결제 수단이겠죠. 네. 뭔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좀 표현하자면 현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현질 유도 게임이다. 뭐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이 상당히 사실 NC 소프트를 강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 네.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였고 네.
전반적인 그런데 근데 그전 이제 블랙 앤 소울이라든지 그 전에 나왔던 이전 이 타이틀 게임들이 이 BM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조금은 초반에는 사실은 현질 유도를 조금 덜 하는 경향을 좀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뭔가 결제를 계속 유도하는 정책들. 특히 아마 모바일 게임 하신 중에서 가장 많이 환호하고 탄성을 지을 때가 저는 뭐 모바일 게임 주로 하지 않지만 그게 뭐냐면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뽑을 때입니다. 네.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맞아요. 아이템을 뭐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할 때, 뭐 뽑을 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NC소프트가 이제 BM 모델이 예시인데요. 실제로 이게 통계가 나왔는데 네. 이 통계가 이제 이게 뭐 비공식입니다. 인터넷 게임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또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당첨 확률이 자체가요 0.25%래요. 0.25. 예.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1단계라는 거죠. 어. 뽑격률. 1단계 0.25%인데 여기서 이제 1단계 뽑고 나서 2단계로 3단계로 넘어갈 때 강화라는 거를 하잖아요. 네. 뭔가를 이렇게 뭉쳐서 이제 강화를 해서 더 새로운 무기로 이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10번 정도를 소화했을 때 거의 이것도 0.5% 이하로 더 떨어진다. 계속해서 네. 중간중간 계속 떨어지는 이 분위기가 거의 이제 극악의 확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NC소프트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 수혜를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워낙에 집콕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좀 많이 좀 변모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은 변화가 생겼어야 되는데 이번 이 블랙 앤 소울 2 버전에서도 이전작과는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지만 사실은 다른 게 없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다른 게 없었고 전반적으로 유저들 호응시킬 수 있는 다른 인터페이스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를 만약에 내가 2020년에 샀는데 2020년에 이제 풀체인지 버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달리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망했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는 네. 것 같고 반면에 만약에 오늘 전체가 게임주가 하락하는 거라면 NC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니까 펄어비스나 또 카카오 게임즈는 또 의외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반사이익을 받고 있죠. 그렇죠. 반사이익일 수도 있고 그만큼 뭔가 이제는 그 게임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평가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계속 이런 다른 방향성 갈까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1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딘도 거의 NC와 비슷한 극악의 확률, 이 똑같은 BM을 좀 쥐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현재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오딘입니다. 오딘.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유저의 이 충성심이 NC 소프트에 있었던 유저의 충성심이 실제로 뭐 펄 어비스라든지 또는 그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 좀 흘러가는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변모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반사 이익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펄 어비스는 이제 뭐 도깨비라는 메타버스형의 네. 신작 게임에 대한 그게 나왔잖아요. 도깨비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화면이 아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불소 화면하고 도깨비 화면이 저는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저도 사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집에 있는 애가 할 때 막 못하게 하긴 하지만 이거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일러가 이제 공개돼가지고 네,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네, 네. 뭔가 좋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펄어비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검은 사막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겠죠. 이제 그렇죠. 이게 또 펄어비스가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또 중국 판호도 어찌 보면 획득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대장 역할이 좀 바뀌는 뭔가 이런 순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저 보세요 네. 저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닌텐도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네, 이게 뭐 전체 이용가일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전 연령층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예전에 그 닌텐도 스위치에서 이제 유행했던 그 동물의 숲인가요? 네. 그 게임과 좀 이제 유사한 그러니까요. 이 패턴의 게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메타버스형의 또 이 또 멀티플레이어도 같이 또 적용되다 보니까 네. 조금은 신선한 이 반응을 보여서 펄어비스도 같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NC는 그냥 기존의 구도에 좀 머물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펄어비스는 뭐 메타버스니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픽도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시청자라고 하기보다는 게임 유저분들이 유저분들, 예. 했을 때 뭔가 좀
끌리는 맛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만 네. 올려보겠습니다. 이 스타시티님께서 이제 보시면 메타버스 게임 도깨비인데 이제 메타버스가 결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컴투스하고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댓글 읽어보면 그런 컴투스 위즈윅 지분 인수로 인한 매니저님 의견 궁금합니다. 금일 모증권사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한 이야기 솔솔 나오는데 금일 펄어비스 메타버스 신작 기대감 팍팍 올라가는데 컴투스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예. 공개 방송에서 공개 오늘 공개 방송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살짝 또 궁금증을 유발해 주시고 네, 오늘 목요일이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 전반적인 아까는 저희가 NC와 펄어비스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셧다운제가 최근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셧다운제라는 거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청소년층이 조금은 게임 접속을 좀 막았던 건데 이거를 폐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유저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네. 게임 전체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제 쉽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셧다운제가 드디어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네. 완전히 막는 건가? 아니면 부모 동의하에 여는 건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셧다운제라는 게 제도적인 범위 안에 있었던 거지 이 제도 밖에서는 사실 가정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는 이 셧다운제가 그렇게 무용지물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이 유저들이 뭔가 늘어난다. 신규 유저도 다시 늘어나고 뭔가 청소년층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명목적으로 있었던 거지 그렇죠. 유명무실했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게임주를 보는데 기준이 참 명확하지가 않은 느낌도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주를 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건 안 하지만은 네. 저는 PC 게임이나 이제 이 조이스틱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패키지 게임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DLC라는 또 패키지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검은 사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들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CD 예전에 여러분 아시고 CD 플레이를 구매해서 그냥 CD 넣고 그냥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즐기는 거겠죠. 이제 패키지 게임인데 최근에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닌텐도 스위치 또는 이제 PC 게임에서 이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팀이라는 사이트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그 관련돼서 저는 이제 패키지 게임을 한 번에 구매를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예전에 모바일 게임은 이 전 세계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제 멀티플레이어 기능이 있었는데 네. 다중 접속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콘솔 게임이라든지 PC 게임 같은 것도 일정적으로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한번 영구 소장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또 온라인으로도 전 세계 유저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플랫폼 자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저도 지금 즐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공적인 뭔가 이 타이틀을 획득했던 이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 종목으로 제가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네오이지라는 게임사 아실 거예요. 네오이지. 예, 네오이지 게임사가 있는데 이 네오이지 게임사가 이 블레드 얼시리드라는 이 게임이 있습니다. 예, 이 게임이 현재 그 약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디아블로 같은 느낌의 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C 게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PC 게임의 전체 이 판매 사이트 스팀이 1등인데 이 스팀에서 현재 매출 2위를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네오이지가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던데 좀 과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오이지라는 게임을 좀 기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뭔가 패키지 게임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거나 그리고 성공적으로 런칭했던 게임들을 그런 회사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NC소프트 같은 BM 자체가 조금 구시대적인 그런 BM이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유럽, 북미 지역까지 사실 중국, 북미 중국은 뭐 제외하겠지만 북미 지역과 유럽은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을 많이 즐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네오이지가 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자 이제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네, 사실 게임주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네. 게임주가 워낙 지금 두 종목의 수급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조금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네오이즈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오늘 시장이 좀 약세였는데도 오늘 이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뭔가 모락모락 뭔가 김이 피어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코드모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카 관련주로 오랜만에 애플카. 가지고 나왔는데요. 코드번호 1189902고요. 종목명은 네 글자입니다.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자율주행 테마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협력사입니다. 현대차 협력사로서 현재 2017년도에 상장했던 회사고요. 스마트카 및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현대차와 애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좀 보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애플이 2024년도에 애플 전기차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2024년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실제로 이 뭔가 자동차를 완성하거나 또 테스트 기간이 대략적으로 2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가 이제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대차와의 협상이 어느 정도 빠르게 좀 마무리된다면 어느 정도 가을 정도 이제 9월, 10월 정도에는 그 관련된 뉴스들이 좀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당연히 현대차와 또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 같이 영위하고 있는 모트렉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가 사실 자율주행보다는 저는 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현재 75%가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찍혔는데 올해는 180억 정도가 찍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전진건설 로봇인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중장비, 건설, 로봇 회사인데요. 실제로 이제 건설 기계 쪽의 로봇 회사를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내년 상반기에 또 IPO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또 매출액도 900억 정도가 돼요. 연간 계속 900억씩 좀 찍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오히려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자회사에 대한 또 가치, 부각 가치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매수 가격은요. 저는 뭐 오늘 이 종목이 좀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6,310원 현재가로 실시간으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이전에 전고점 연역을 좀 뛰어넘는 가격이죠. 7,3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5,70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모트렉스, 애플, 자율주행, 현대차 협력사지만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이런 또 IPO 또 그리고 이에 대한 가치 부각 기대감이 좀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지금 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선택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모트렉스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목표가 7,300원이고요. 손절가는 5,700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신광선 매니저 오늘 무료 방송 몇 시에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오늘은 장 끝나고 나서 4시에 진행할 거고요. 금리 인상 관련된 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 블랙록 관련된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뉴노미널 시대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좀 이야기들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신광석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리하지 못한 질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